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7시 38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야 모두 정치권 공방이 거센데 야당도 지금 뜨겁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서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발언의 주어가 무엇인가 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달궜는데요.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녁 6시까지 시한을 주면서 전체 내용 공개해라. 내가 말한 게 맞다. 그 저거 곧 정리된다의 저거는 윤석열 후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녹취록 공개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진실 공방을 계속하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원래의 음성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서 네.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요. 네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네네. 앞으로는 이런 공방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는 그런 계기로 삼자고 어저께 제가 공개 글을 올리고요. 네네. 일단은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논란을 네. 빨리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하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걱정돼서 이런 제기를 하셨는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공정 경선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이 문제가 된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것도 네. 대표에게 공정 경선이 지금 너무 위험하다. 네. 그리고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표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 충정으로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네. 선관위원장을 제대로 좀 선임을 하고 네.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된 그런 경선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네. 절차에 맞게 제대로 선관위가 다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자. 그런 충원의 내용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고요. 네네. 그 끝에 결국 이번 문제의 그 발언이 들어있었던 거죠. 네.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중재 발언과 함께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다. 네네. 이게 그 함께 가야 된다. 이 녹취가 말씀이신가요? 기계에 녹취를 기계로 풀다 보니까 네네. 오타가 너무 많아요. 예. 네. 내가 결국 다 안아야 될 사람들 아니냐. 네. 그런데 대표가 그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네. 제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경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불안함 혹은 또 지적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나선 사람들이 뭐 심판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옳지 않다 이런 발언도 또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의 모든 경선에서는요. 후보들의 의견을 공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다 취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의견을 개지하지 않아도 다 대리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 이런 점에 대한 그쪽 입장은 어떠시냐 다 물어봐서 의견이 다르면 조율을 해보든지 네. 다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지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 이번에 그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바깥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그 당헌에도 안 맞고 공정경선의 상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홍준표 대표나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경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경선 룰 논의가 당헌의 권한도 없는 그런 위원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특정 후보들을 배제하거나 타격을 주려는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네.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이것을 즐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섰던 겁니다. 사실 토론회를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것은 네. 저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이고 인위적인 불공정한 경선이 진행이 되면 네. 설사
그 결과 내가 이긴다 한들 이게 갈라지고 쪼개져서 불공정 경선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네. 또 나중에 경선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예. 나한테 설사 유리한 룰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되면 공정 경선과 국민의 감동을 주는 경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역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아무도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처음에는 간곡히 설득하다가 그것을 우리 이준석 대표든지 경준이가 듣지도 않고 거꾸로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결단을 내려서 네. 온몸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제지를 한 거죠. 예, 뭐 토론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쓴소리하신 적이 있는 원 전 지사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2030 정치에 이슈를 일으켰던 좀 뭐랄까요,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 분위기로. 그런데 당대표 흔들기로 귀결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하태경 의원은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통화 녹취록 유출을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극한적인 용어를 통해서 비판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네. 그런 것은 안 되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지금도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고 저도 기대가 큽니다. 누구보다도 지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하지만 대표가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공정 경선의 중심에 들어서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이것은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편들기나 뭐 제가 뭐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고 있는 공정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던져서 제동을 건 것인 거고요. 그 결과 사실 일방적으로 폭주하던 그 불공정 경선의 그 플랜들이 네. 제동이 일단 걸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제동이 걸려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온갖 뭐 비난을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견제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조금 공방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됐거든요. 사실은 지도부가 흔들린다라는 게 대선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봉합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지도부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과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지도부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잘못되면 그것을 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강행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진통이고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자기 정화 작용입니다. 네.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서도요,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 생각했던 선관위원장 인선 아니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경선 플랜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났던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잡히면 앞으로는 충돌할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충돌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 경선의 일방적인 진행,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일단은 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를 두고 뜨거웠는데 그 타겟은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제주도지사 사퇴하셨잖아요. 이재명 네. 지사는 사퇴하지 않는다, 책임을 끝까지 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심과 공직 윤리상 지사 찬스를 자기 선거운동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그 결단의 이유였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사가 하는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자리를 주는 것은 바로 최순실이다 했던데 이번에 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국정에
책임자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어떤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건 저 원하지도 않고요. 제 목적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1차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꺾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좋은 토론을 제시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을 편들었냐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불공정 경선 건을 막기 전에는 제가 가장 강력히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검증과 토론을 진행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이제 공정 경선만 잡히면 네. 저는 당내에서 윤석열보다 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이면 토론, 검증이면 검증 거기에 있어서 네. 윤석열을 꺾을 사람이 원희룡이라는 것을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 녹취록 일단락 됐습니다만 이걸 놓고 원희룡 후보가 완주할 것인가 혹은 차기 당권이나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말끔히 그 이야기는 부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정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오해와 비난과 그 비겁한 침묵들을 저 혼자 몸을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막은 거고요. 네. 공정 경선 판이 열려지면 토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고요. 저는 네. 윤석열 총장과 저는 과연 누가 준비돼 있고 누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실력을 대비하게 되면 네. 저와 윤석열 총장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될 겁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 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관위원장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서병수 준비위원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인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병수 위원장은 안 되고요. 이미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닥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병수 위원장을 임명하려고 강행하게 되면 이번에 충돌한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준석 대표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강행할 정도로 어리석일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공정하고 누가 봐도 당의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줏대가 있고 네. 이준석 대표의 꼭두각시가 아닌 그런 선관위원장을 세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란 어떤 일종의 저희가 좀 청취자들이 제가 얘기하면 네네. 또 그게 불공정 불공정 시비가 될 거고 네. 제가 거론하면 오히려 그분이 안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 인물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네. 지금 굳이 현역 의원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선수가 높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네네. 당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에 네. 의해서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 그리고 어느 후보 진영으로부터도 심각한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